안녕하세요. 에이미입니다. 미국에서 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자친구가 중범죄자였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질렀다면 믿으시겠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에게 보석금까지 내준 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데이팅 앱이 정말 흔하거든요. 미국 싱글 친구 중에서 이 데이팅 앱을 안 쓰는 친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는 데이팅 앱으로 만나서 결혼한 친구도 있고, 하지만 이 데이팅 앱의 위험한 점은 이 사람이 어떤 과거가 있는지, 범죄자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데이팅 앱으로 만난 살인범 남자친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때는 2018년 9월, 주인공은 켈리예요. 26살, 플로리다 웨스트 팜비치.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착한 내성적인 성격의 여자아이. 근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자기 아파트를 얻었어요. 26에 첫 내 집. 너무 설렐 것 같아요. 아, 내 공간도 생겼겠다. 난 이제 남자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소파에 앉아서 데이팅 앱을 켰어요. 매칭이 됐어요. 남자 이름은 스티븐. 근데 이 남자가 정말 잘생겼어요. 나중에 넷플릭스 다큐를 보면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 범죄자처럼 보이지 않는다. 보조개도 있고 키는 195에 운동해서 몸도 좋고 웃으면 정말 호감형 얼굴이에요. 거기에 너무 친절했고 다정했고 결국 켈리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사귄 지 한 달 만에 스티븐이 켈리 아파트로 들어왔어요. 아, 너무 빠르네요. 빨라서 좋을 건 없는데. 처음엔 모든 게 좋았대요. 이 남자랑 결혼할 것 같고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켈리 노트북이 없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스티븐이 팔아버렸어요. 왜? 돈이 없어서. 그냥 자기 여자친구 노트북을 허락도 없이 돈 벌려고 팔아버린 거예요. 화가 나서 켈리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심지어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스티븐이란 이름도 가짜였어요. 웨이드가 진짜 이름인데 미들네임을 사용을 한 거예요. 수상쩍죠? 여러분, 보통 여기서 어떻게 해요? 짐 싸서 나가라고 해야죠. 근데 켈리는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좋아하는 남자니까 그랬겠죠? 그 다음이 더 가관이에요. 사귀게 된 지 3개월 차에 오갈 데 없는 18살 친구를 켈리가 잠시 자기 집에 머물게 했어요. 근데 웨이드랑 친구가 동네에서 새끼 강아지를 훔쳐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터넷에 올려서 팔았어요. 바로 걸렸죠. 강아지 도난당하신 분이 바로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더 가관인 게 웨이드가 이걸 다 켈리 탓으로 돌렸어요. 켈리가 한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켰대요. 안 그러면 내가 네 애완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켈리가 입시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에 갔더니 자기 친구랑 웨이드가 바람이 나서 짐 싸서 도망갔대요. 심지어 켈리의 총까지 훔쳐서 달아난 거예요. 미국은 등록하면 총을 합법적으로 집에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현관문 카메라 앞에서 둘이서 키스하고 애정행각하는 모습이 다 찍혔습니다. 켈리는 그제서야 웨이드의 범죄 기록을 알아봤고 절도나 무단 침입, 심지어 마약 관련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란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켈리는 이제는 진짜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중범죄자가 자신 총을 가지고 텍사스로 달아났다고요. 하지만 주마다 간할 수사권 이런 게 있거든요. 웨이드가 플로리다로 와야지만 경찰이 체포를 할 수가 있어요. 드디어 며칠 뒤에 웨이드가 켈리한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켈리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뻔하잖아요. 켈리를 사랑해서 돌아왔겠어요? 오갈 데가 없고 만만한 게 좀 켈리니까 돌아온 거겠죠. 그리고 드디어 웨이드는 체포됩니다. 그 다음에 켈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본인 돈으로 보석금을 내줘서 스티븐을 나오게 해준 거예요. 너무 애원해서 마음이 약해졌대요. 이미 노트북 팔리고 강아지 훔치고 뒤집어 씌워서 유치장까지 갔다 오고 자기 친구랑 바람나서 도망간 남자를 본인 돈으로 꺼내준 거예요. 이게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나쁜 걸 알면서도 못 떠나는 게 켈리의 상황인 거죠. 여기서 반전. 웨이드는 사실 켈리 말고도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데이팅 앱을 통해서 코튼이라는 다른 여자와 매칭돼서 썸을 타고 있었어요. 거의 켈리를 처음 만났을 때와 동시에 여러분, 데이팅 앱을 하면서 주의점은 정말 문어발식 연애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코트니도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큰 웨이드한테 푹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2019년 2월 18일 웨이드는 데이팅 앱으로 매칭된 다른 여자 코트니에게 가게 됩니다. 켈리에게는 재활센터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켈리가 차로 데려다 주게 되었어요. 보석금 내줘서 시중에 돈이라고 $40밖에 없는 켈리가요. 기름도 별로 없고 켈리네 집에서 키웨스트까지 차로 3시간 거리인데 그런데도 끝까지 웨이드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웨이드가 켈리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과격해져서 켈리의 옷으로 손과 발을 묶고 구타를 가하면서 심지어는 가는 도중에 켈리의 동의 없는 성관계, 즉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더러운 빨랫더미로 켈리를 뒷좌석에 숨겨놨고 켈리는 숨조차 쉬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 이후에 켈리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어요. 이에 대한 음성 진술한 내용도 있고, 하지만 담당 형사는 DNA 결과가 나오기 전에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후에 웨이드를 치조한 모습을 보면 그 여자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있어야지. 건실한 청년을 감옥에 보낼 순 없지. 이러면서 무성의한 수사를 해서 사건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정말 화나는 대목이죠. 사진을 보면 켈리 입술이 피멍이 들고 정말 말이 아니거든요.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켈리는 SNS에 이 남자 얘기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려는 거죠. 웨이드가 새로 사귀거나 만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면서 조심하라고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발 이 남자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웨이드는 코트니와의 짧은 관계를 끝내고 크리스토퍼라는 남자와도 관계를 맺고 크리스퍼 또한 웨이드한테 칼로 위협을 받고 맞았다고 해요. 밀라라는 여성과도 사귀었는데 밀라는 관계 초반부터 웨이드에게 맞았지만 너무 사랑해서 참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9년 10월 6일 밤 크리스틴 멜튼 35살 친구랑 바에 놀러 나갔어요. 알츠하이머 걸린 엄마 곁에 있으려고 플로리다로 이사를 왔어요. 매일 아침 엄마랑 커피를 마시던 말 그대로 정말 효녀였습니다. 기분 전환 겸 친구랑 나간 바에서 웨이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잘생기고 말 잘하고 처음 만난 날 밤이었어요. 크리스티는 웨이드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크리스티는 자기 집에서 목 졸려 숨졌어요. 웨이드는 크리스틴의 차를 훔쳐서 그 집에서 나왔어요. 같은 날이에요. 다이앤 루이스, 43살, 두 아이의 엄마,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웨이드가 길을 물어봤어요. 친절한 다이앤은 길을 자세히 알려주려고 웨이드의 차에 탄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 차예요. 갑자기 웨이드가 다이앤의 목을 졸랐어요. 숨이 아직 붙어 있다는 걸 알고도 훔친 차로 다이앤의 몸을 여러 번 밟고 지나갔다고 해요. 정말 너무 악마 같죠? 웨이드가 나중에 한 말이에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람을 해치고 싶었대요. 웨이드는 그날 밤 친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살인을 고백했어요. 아버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웨이드는 체포됐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2024년 재판. 법정에 나타난 웨이드의 얼굴은 온통 문신이었어요. 눈 아래 나치 문양, 몸에는 글로리, 입 주변에는 조코처럼 꿰맨 미소 문신. 정말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범죄자지만 그래도 잘생긴 얼굴을 이렇게 문신으로 망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SNS에 퍼지면서 진짜 저세상 일이 벌어졌어요. 팬클럽이 생긴 거예요. 사랑 편지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심지어는 임신시켜달라는 여자도 있었어요. 저 이거 보면서 진짜 말이 안 나왔어요. 얼굴에 나치 문양 새긴 살인범한테.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요. 켈리도 처음에 외모에 경계심이 풀렸고 크리스틴도 바에서 잘생긴 남자니까 따라갔고 감옥에서도 팬클럽이 생기고 외모 지상주의 얘기를 한국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미국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에 타투 가득한 살인범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저 세상 마인드예요, 진짜로. 결국 사형 선고. 지금 플로리다 사형수 수용소에 있습니다. 켈리가 다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웨이드가 데이팅에 대한 내 신뢰를 망쳤지만 내 인생을 망치진 못했어요.
저는 이 말이 진짜 오래 남았어요. 근데 켈리한테 언니로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노트북 팔렸을 때 끊었어야 됐고, 강아지 훔쳐왔을 때 끊었어야 됐고, 보석금 내주는 건 진짜 아니었어, 켈리야. 그리고 앞으로 데이팅 앱은 주의하자. 주변을 통해서 신뢰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레드 플래그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사랑은 사람을 믿게 만들지만 신뢰는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레드 플래그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더 커집니다. 그리고 데이팅 앱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노트북 팔았을 때 바로 헤어졌을까요? 아니면 한 번은 용서했을까요? 댓글에서 이야기해주세요. 에미였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